예. 이 코로나 와중에 정부와 의사들이 강대강으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까지 말했지만 의사협회는 계속 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진일보가 나가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수용할 만한 그런 안은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합의할 수가 없다. 양심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국민들한테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의사들의 입장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도훈 의원님. 네네. 여기도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보니까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나 의사 면허 취소도 상관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정부와 의료계가 갈수록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많은 국민들은 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가 좀 우선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정책적인 면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약간 이제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4개의 지금 현안이 문제인데 예. 하나는 이제 의대 증원 문제, 그다음에 공공의대 설립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한약 첩약을 의료보험으로 커버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 문제인데, 두 가지 문제, 의대 증원하고 공공의대는 이거는 약간 의료계 쪽 얘기가 합리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할 얘기는 아니고 10년, 20년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위기로 가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는 것보다는 이후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2가지 문제, 원격 의료는 이미 코로나 진행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효용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말씀하시기 바라고, 한약 첩약에 대해서는 우리 의학계와 한약계의 오래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약이라고 하나요? 의학계에서는 한약의 어떤 과학성에 대해서 좀 인정하지 않으라는 측면도 있는데, 한방 역시 오랜 역사를 가져온 의학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인정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정책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의대 정원은 현재 의사가 13만 명이고 1년에 3,000명을 뽑는데 400명을 더 뽑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럼 400명이 아니라 일단 내년이나 후년에는 50명을 뽑고 그 다음에는 100명 뽑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타협할 여지가 있는데 서로 감정만 싸움만 하니까 아무도 안에서 중재를 할 수 없고 이런 합리적인 타협안도 나오지 않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약간 의료계와 정부가 사실 코로나 초기부터도 약간의 의견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지 또 역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원격 의료 문제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어떤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고 기구도 없고 조직도 맞네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부가 만약에 그렇다면 정치권에 특히 이제 여야 모두 의사 출신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조정을 하는 작업을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요. 최근 조국 흑서 출간에 참여했던 서민 교수가요, 이 의사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정부를 기생충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사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지금 의사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생충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이라는 이 중요한 시국에 왜 이렇게 코로나랑 합세해서 의사들을 공격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기생충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글쎄요. 김경진 의원님. 예. 의사 출신인 안철수 대표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건 부적절한 여론전으로 사태를 악화시킨다. 그 장본인이 바로 정부다. 대단히 세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이 정책 자체가 오랜 이슈였고 사실 정부 내에서도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다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중차대한 어떤 이 문제가 올 초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었고, 그렇죠. 실은 대한민국의 의사 선생님들도 의료진들,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여기까지 온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의료계의 반발이 눈에
당연히 그냥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명한 정부고 현명한 정책 결정자라면 이 문제가 끝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최소한 시점에 있어서 맞았을 것 같아요, 보면. 왜 하필 지금은 예. 말이 안 되는 거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의료진들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또 하나 공공 지금 의대 같은 경우는 실은 그 해당 지역의 뭐랄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강한 어떤 열망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그냥 반영된 이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어서 예. 그래서 조금 좀 정부가 시기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고 아마 서민 교수의 얘기도 이게 뭐랄까 이 본능적으로 협업을 하는 것이 이게 기생충의 세계에서도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한국 사회의 정치나 정책을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조금 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다 이걸 풍자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도 의협 파업과 관련해서 이건 마치 전쟁 때 군인들이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요, 7년 전 2013년 야당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당시 문재인 의원이 제 옆에 보이는 본인 SNS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대화 협상이 먼저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이 7년 전 당시 문재인 의원의 SNS가 화제되는 게 바로 이 강대강 갈등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년 전 야당 의원일 때 한 발언을 지금 대통령으로 계시는 청와대에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네 가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의료업계가 반대한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걸 밀어붙이는 것만큼은 중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년 전에 야당 국회의원 시절 때 대통령이 그 주장했던 내용을 돌이켜보는 것 플러스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많이 하는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그 아들의 그 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모가 결국은 가짜 부모와 싸우다가 그 부모의 심정의 절박함 속에서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양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박한 사람이고 진정성이 있으면 양보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정부가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코로나 2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절박감을 가지고 의사들을 분명히 우리가 협조를 끌어들여야 되겠다.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의사한테 양보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솔로몬의 지혜처럼 정말 친모라고 한다면 그렇게 절박한다고 한다면 의사들 말을 들어주고 양보해 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수습이 제일 먼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정부가 코로나 수습을 위해서 정말 굉장히 성뜻 양보도 하는구나라는 그 진정성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공권력 이야기를 해버리면 과연 방역에 힘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방역 실패의 탓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공의들이 좀 지나치게 강경하게 보이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어요. 의사들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의사 정원이나 지금 공공의대 문제는 지금 중단하겠다 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의료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추진하겠다 이 정도면 사실은 지금 이거 중단하겠다고 이게 그냥 바로 선언을 하는 게 지금 정부나 대통령 체면 문제일 따름이지 정부에서도 큰 틀에서는 지금 이 의사들하고 생각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고 자존심 문제란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 순간에 자존심 문제를 가지고 너무 세게 나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양쪽의 이런 강대강 대치에 결국 집단 휴진이 서울대병원 집단 휴진도 있었고 서울대병원 수술은 절반이나 연기가 됐습니다. 의사와 정부 사이에서 국민만 지금 앓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환자들이 밀리는데 의사들 파악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환자들은 다 죽으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안정될 때까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와 국민들을 생각해서 제자리를 지켜줬으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이야 의사협회, 의사들도 격앙될 수밖에 없지만 오 교수님 실제로 내부에서는 또 어떻게 생명을 포기하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또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모든 의사가 지금 파업에 동참한 건 아니잖아요. 뭐 대학병원에 계신 교수님들 또 개업가 선생님들 중에 상당 부분은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료가 스톱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생, 전공의, 전임의들이거든요. 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격앙되고 괴로워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어떤 식의 의료 정책도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생각해야 될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인 식으로 이렇게 정책이 나오니까 그 정책의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지금 의사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격앙돼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스케줄만 만들어서 의사들한테 제안을 하고 의사들이 이런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같이 가겠다라고만 서로 협조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너무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이걸 밀어붙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수습이 돼서 국민들이 의료에 걱정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파업 왜 하필 지금이냐 관련 이슈 여기까지였습니다.